동서, 집 잘 도착했지? 오늘 운전하느라 고생 많았어. 짐도 이것저것 옮기느라 힘들었지? 나도 도와주고 싶었는데 장모님이 자꾸 날 찾으셔서 자리를 비울 수가 있어야지. 아무튼 덕분에 장모님 식구들이랑 근교 나들이 잘 다녀왔다. 아, 괜찮습니다. 형님께서 장모님 말동무를 잘 해주시니 전 머슴 노릇이라도 잘해야죠. 아유, 그래도 몸 쓰는 일은 맨날 동서가 하니까 내가 미안해서 그러지. 그래서 말인데 글로브 박스에 돈봉투 넣어놨거든? 그걸로 기름값하고 처제랑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해. 네? 또 돈을 넣어두셨다고요? 형님, 제가 이러지 마시라고 부탁드렸잖아요. 그러지 말고 받아도. 오늘도 장모님께서 나한테 오가피만 챙겨주셨잖아. 항상 나만 좋고 비싼 선물 받아서 어째? 장모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매번 이러시니 참 민망하네. 전 형님이랑은 다르게 결혼 허락받을 때부터 엄청 반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장모님 마음에 들려면 형님보다 100배는 더 노력해야죠 뭐. 아니, 그럼 이렇게 몰래 주실 거면 차라리 들키지나 마시지. 왜 매번 동서한테 들키면서도 챙기시나 몰라? 형님한테만 선물 챙겨주신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것도 처음에만 섭섭했지 이젠 좀 적응이 됐네요. 아무튼 이렇게라도 해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으니까 미안해, 하지 말고 받아. 오늘 기름값도 많이 나왔을 거 아니야? 말은 안 해도 부담스러울 것 같더라. 아니요, 돈은 다시 형님 계좌로 입금해 드릴게요. 제가 형님처럼 능력이 있지는 않지만 기름값 정도는 제가 낼 수 있어요. 에이, 동서, 우리 사이 왜 이래? 부담 안 가져도 돼. 내가 남는 게 돈밖에 더 있어? 그 정도 동서한테 챙겨줘도 나한텐 아무런 타격 없으니까 걱정 말라고. 그리고 장모님께서도 내가 용돈 두둑히 챙겨드리니까 좋아하시는 거지. 실은 동서를 더 아들처럼 여기실걸? 그렇지 않고서야 나한테는 손님 대하듯이 손끝 하나 까딱 못하게 하시면서 동서한테는 이거 해야라 저거 해야라 하시겠어? 아들이요? 글쎄요. 진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아무튼 돈은 정말 괜찮으니 다시 입금하겠습니다. 마음만 받을게요. 그럼 쉬세요. 장모님, 저 지금 출발하려고 하는데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가는 길에 사가려고요. 그리고 생각해봤는데 저희 오늘 외식할까요? 저녁에 집에 있는 반찬에 밥 대충 비벼 먹자고 하셨지만 너무 허술하게 끼니 챙기시는 것 같아서요. 오다가 과일 싱싱한 거 보이면 좀 사오던지. 그리고 무슨 외식이야. 괜히 돈 쓰지 마. 아, 네. 그럼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장모님 좋아하시는 복숭아라도 사가야겠네요. 어머, 김서방, 그냥 와도 되겠다. 방금 큰 사위한테 전화가 왔는데 자네 혼자 새 침대 조립해서 넣기엔 아무리 생각해도 힘들 것 같다고 도와주러 지금 온다고 그러네. 게다가 이미 나 먹을 복숭아도 사놨대. 형님이 오신대요? 일 때문에 못 오신다더니. 그러니까 말이야. 나 서운할까 싶어서 어찌저찌 시간을 냈다더라. 아무튼 우리 큰 사위도 온다는데 다 같이 초밥이나 먹으러 갈까? 우리 큰 사위가 또 초밥을 좋아하잖아. 외식 별로신 것 같더니. 그건 그렇고 장모님, 저 날생선 못 먹잖아요. 혹시 다른 메뉴는 별로실까요? 아이고, 그렇네. 그럼 큰 사위한테 우리 것만 초밥 포장해 오라고 할 테니 자네는 집에 있는 반찬에 밥 비벼 먹든지 해. 어때? 그래도 괜찮지? 아, 장모님, 그냥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밖에서 외식하는 건 안 될까요? 그래도 모처럼 장모님이랑 사이들끼리만 모이는 날인데 나가서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럼 그냥 초밥집 가서 먹을까? 자네는 가서 카라국수 같은 거 시켜 먹으면 되겠네. 아, 장모님, 솔직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뭔데? 이러실 때마다 저 정말 많이 서운합니다. 저만 간다고 했을 땐 밥 대충 비벼 먹자시더니 형님 오신다니까 갑자기 외식하자시잖아요. 그것까진 그렇다고 쳐도 메뉴까지 초밥이라니. 제가 장모님 사이로 지낸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아직도 제 식성을 기억 못하시나요? 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신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가끔은 해도 정말 너무하시다 생각 드네요. 아이고, 내가 너무 무심했나? 큰 사위 온다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너무 기분이 업됐었나 봐. 내가 큰 사위랑 워낙 죽이 닮아져서 그런 거지. 우리 김서방을 신경 안 쓰는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네. 응? 저한테도 신경을 쓰긴 쓰시죠. 형님이 안 계실 때만요. 형님이랑 다 같이 있을 때는 식사 메뉴도 무조건 형님 위주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전부 제 차지잖아요. 솔직히 그 정도는 저도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매번 저 몰래 뒤에서 형님한테만 선물 챙겨주시는 건 좀 아니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장모님 마음에 들었던 건 아니다 보니 더 노력해야 한다는 각오는 되어 있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은 너무 서럽네요. 아, 그거? 글쎄 몇 번 안 챙겨준 것 같은데 이상하네. 챙겨줄 때만 김서방이 봐서 그런 거 아닐까? 자네도 알겠지만 아직 큰 사위는 애가 없잖아. 그리고 워낙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볼 때마다 피곤해하는 것 같길래 기력 좀 보충하라고 이것저것 챙겨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처음에 둘째랑 김서방 결혼 반대한 건 맞지만 이제는 결혼한 지 꽤 됐기도 하고 사내가 나한테 워낙 잘해서 그런지 이제는 아들이나 다름없거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좀 편하게 대했나 본데 절대 큰 사위만 편애하는 건 아니니 오해는 하지 마. 아들 같으시다고요? 그래서 자꾸 저한테 집에 고장난 거 고쳐달라고 하시고 이런저런 심부름이나 부탁도 자주 시키시는 거고요? 근데 보통 사위보다 아들한테 더 좋은 거 먹이고 입히고 싶은 거 아닌가요?
아유, 참 오늘 우리 김서방이 왜 이럴까? 자네 아직도 모르겠어? 이게 다 자네랑 우리 가족들 위해서라니까. 큰 사위네 사돈이 어떤 분들인지 알지? 엄청난 땅 부자라 숨만 쉬어도 돈이 들어온대잖아. 게다가 큰 사위 학력도 좋고 직장도 빵빵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형님을 질투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 잘 보여야 하지 않겠어? 김서방이 부지런하고 성실한 건 맞지만 솔직히 집안이나 학력, 경제력 면에서는 받쳐주는 게 딱히 없는 건 사실이니 큰 사위한테 잘하라고. 응? 그래야 김서방도 우리 큰 사위 덕 좀 보고 우리 집안도 잘 되지. 형님한테 잘 보이라고요? 저희 집안이 형님네처럼 땅 부자도 아니고 형님보다 제가 가방끈도 훨씬 짧지만 그래도 저 자수성가해서 나름 잘 먹고 잘 삽니다. 장모님, 저희 부모님 노후도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고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것도 아무 문제 없고요. 그런데 제가 뭘 위해서 형님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유, 그렇다면 그런 줄 알지 뭘 이렇게 말꼬리를 물고 늘어져? 내가 김서방한테 안 좋은 일 시킬까 봐서? 됐어. 하기 싫으면 마. 그리고 기껏 초밥 포장이어서 우중충한 집구석에서 초밥 먹느니 그냥 큰 사위랑 둘이 나가 초밥 먹고 올 테니까 김서방은 집에서 비빔밥 비벼 먹고 있던지 알아서 시켜 먹든지 해. 아, 예. 저녁은 제가 알아서 챙겨 먹고 가겠습니다. 아니, 아예 침대는 제가 알아서 조립해 놓을 테니까 편하게 두 분이서 데이트라도 하고 오세요. 아들 같은 사위 이럴 때 써먹으셔야죠. 어머나, 진짜로? 그래주면 나야 좋지. 나 그러면 큰 사위랑 영화도 보고 온다. 예, 침대는 신경 쓰지 마시고 다녀오세요. 대신 제가 오늘 두 분 데이트하시라고 침대 조립 도맡아서 한 거 형님한테 꼭 좀 어필해주세요. 형님한테 잘 보여야 저도 덕 좀 본다 하셨으니까요. 그래, 당연하지. 그건 걱정하지 마. 잘 생각했어, 김서방. 그럼 이따 보자고. 도끼로 가득 찬 저는 그날 이후 본격적으로 응징에 돌입했습니다. 아들 같은 사위를 들먹이시기에 정말 아들처럼 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말도 없이 장모님 댁에 찾아가서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허락 없이 꺼내 먹거나 안방을 차지한 채 TV를 한참 보다 가기도 했죠. 심지어 장모님께서 형님 주려고 몰래 숨겨두신 귀한 산삼을 몰래 빼먹고 온 도라지를 채워 넣어두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사실을 알고 온 노발대발 하시는 장모님께 애교를 부리며 넉살을 부렸더니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기도 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낯짝이 두꺼워지는 건지 나중엔 장모님의 반응을 즐기게 됐습니다. 그렇게 제 행동은 점점 대담해져선 장인어른 제삿날 집에 방문한 친지분들을 눈곱도 떼지 않고 맞이하곤 제사 이후 식사 자리에서 술에 잔뜩 취해 고성방가를 하는 등 진상처럼 굴었습니다. 그렇게 2달쯤 철판을 깔고 지냈더니 결국 장모님이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김서방, 시간 돼?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엄마, 말씀하세요. 아이고, 또 엄마라 부르네. 장모님이라고 부르라니까. 저 아들같이 여겨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앞으로는 엄마라고 부르겠다 말씀드렸잖아요. 싫으세요? 아니, 뭐 싫다기보단 적응이 안 돼서 그렇지 뭐. 그건 그렇고 아무래도 내가 김서방한테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사과요? 내가 너무 가족 같고 아들 같단 말로 자네한테 부담을 줬나 봐.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부담이라뇨. 가족끼리 그런 게 어딨어요? 아니, 우리가 가까운 사이는 맞지만 엄밀히 따지면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잖아? 근데 내가 너무 아들같이 편하게 대하다 보니까 자네도 많이 불편했을 것 같더라고. 최근에 자네가 우리 집에 자주 들락거렸다 보니까 진짜 아들 같아서 좋긴 했는데 말이지. 그렇게 숙기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하려고 얼마나 혼자 고민하고 노력했을까 싶어서 생각이 많아지더라. 미안하기도 하고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굳이 지금처럼 노력할 필요 없다고, 전처럼 편하게 해도 된다고 얘기하고 싶었어. 에?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저 요즘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한데요? 전에는 오히려 장모님이 저를 아들처럼 여긴다는 걸 못 받아들여서 형님을 질투하느라 바빴지만 그냥 제가 아들이다 생각하고 지내면서부턴 훨씬 마음도 편하고 장모님이랑도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제 걱정 때문이면 안 그러셔도 돼요. 전 앞으로 평생 장모님 아들처럼 살고 싶고 그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평생 저 걷어주실 거죠, 엄마? 그래? 김서방이 편하다니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좀... 맞아요. 제 걱정은 마세요, 엄마. 저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갈 생각이거든요. 저녁으로 김치볶음밥 해주시면 안 될까요? 와이프가 오늘 야근이라 혼자 밥 먹어야 되는데 오늘 엄마표 김치볶음밥이 너무 먹고 싶네요. 아들 같은 사이가 먹고 싶다는데 해주실 거죠? 그럼 해줘야지. 네, 엄마. 감사해요. 그럼 이따가 봬요. 장모님께서 형님만 편애하는 것 같다 싶을 땐 저도 더 심하게 철없는 아들처럼 굴었고 그렇지 않을 땐 얌전히 지내면서 당근과 채찍으로 장모님을 길들였습니다. 물론 장모님이 몰래 형님만 챙기다 저에게 몇 차례 발각되기도 했는데요. 이때마다 제가 더 심하게 개념 없이 굴었더니 나중에는 아예 저는 물론 형님도 챙겨주지 않는 전략을 사용하시더라고요. 또한 저를 아들 같은 사위라는 명목으로 머슴이나 짐꾼처럼 부려먹는 일도 없어졌고요.
한편 전처럼 장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가 없게 된 형님은 아쉬움에 발만 동동 굴렀는데 그게 그렇게 고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모님께 응징할 생각만 했지. 늘 얄밉게 구는 형님한테 복수하는 건 포기했었는데 장모님 태도가 달라지고 나니 형님에게도 덩달아 엿먹이는 꼴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마음 편히 사이 노릇하게 되어 참 다행입니다. 역시 시댁 처가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은 것 같네요. 우리 유나 후사 바꿨네? 정말이지 언제 봐도 내 여친 진심 존이라니까. 빈말이 아니고 너 아이돌 A랑 존똑이야. 내가 유나 같은 여자를 만나다니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봐. 서진아, 내가 A 닮았단 소리 그만하라 했잖아. 물론 그런 소리 듣는 거 영광이긴 한데 자꾸 얘기하니까 네가 내가 아닌 A가 마음에 들어서 연애하는 것처럼 들려. 사귄 지 3개월도 넘었는데 벌써 그 소리만 몇 번을 들었는지. 아, 유나가 진짜 A를 닮았으니까 그렇지. 심지어 A는 내가 연습생 시절부터 덕질한 최애잖아. 근데 내 여친이 A 닮았다니까 얼마나 좋겠어? 너 A랑 웃는 모습도 똑같고 같은 유학파 출신이라 영어 잘하는 것도 비슷하잖아. 아, 근데 늘 말하는 거지만 머리 흑발로 염색하는 거 진짜 싫어? 머리 색깔만 바꾸면 진짜 완전 A랑 똑같을 것 같은데. 서진아, 내가 염색 얘기도 그만하라고 했잖아. 도대체 몇 번을 거절해야 포기할 건데? 네가 내 남친이어도 내 머리 색깔까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 난 이 머리 색깔 바꿀 생각 없어. 그러니까 제발 흑발 얘기 좀 그만해. 유나야, 나 진짜 섭섭하려고 한다. 남친이 원한다는데 고작 그것도 못 해줘? 그리고 네가 생각하기엔 네 얼굴에 금발이 더 잘 어울리겠지만 내가 보기엔 넌 흑발이 더 잘 어울리는 상이야. 게다가 흑발하면 A랑 더 비슷해질 텐데? 너도 A랑 비슷하다는 말 들으면 영광이라며. 너한테 더 좋은 일 제안하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정색해? 그놈의 A. 난 그냥 나지 A가 아니거든? 서진이 너 가끔 보면 나를 A로 둔갑시키려고 환장한 사람 같아. 내가 아니라 A랑 사귀고 싶어서 나를 A로 바꾸려는 것 같다고. 처음에 나한테 관심 있다면서 몇 주 내내 쫓아다닐 땐 나라면 뭐든 해줄 것처럼 하더니 이젠 A처럼 못 바꿔서 안달이야? 이럴 거면 평생 A 덕질이나 하지 왜 나랑 사귀는데? 둔갑이라니. 난 네가 좋아서 사귀는 거야. 그리고 다 널 위해서 그러는 건데 이해 못하겠어? 네가 A랑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A가 하는 헤어스타일이나 화장, 패션 따라하면 더 너한테 잘 어울릴 거 아니야. 연예인들은 자기한테 잘 맞는 옷만 입고 머리랑 화장도 전문가들이 해주잖아. 그러니까 내가 한 말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봐. 자꾸 흑발 싫다고만 하지 말고. 아, 됐으니까 그만 얘기하고 나중에 연락해. 유나야, 화 많이 났어? 난 너 웃기게 해주려고 그런 건데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거울 보고 대충 걸치고 뛰쳐나가길래 당황했어. 지금 어디야?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우리 얼굴 보고 얘기하자. 너 미쳤어? 아, 어떻게 이딴 짓을 해? 술에 취해서 정신이 잃은 사람 머리를 염색시키다니 진짜 사이코패스야? 그렇게 흑발 노래를 부르더니 내가 싫다고 계속 거절하니까 이딴 식으로 강제로 염색을 해? 나 너무 황당해서 지금 말도 안 나와. 나 혼자 있을 시간 필요하니까 연락하지 마. 많이 화났구나. 미안해. 이렇게까지 화낼 줄은 몰랐다. 매번 금발만 고집하는데 흑발 한번 해보면 마음이 달라질 줄 알았거든. 그래도 화만 내지 말고 거울 한번 자세히 봐봐. 너무 잘 어울려서 너도 깜짝 놀랄걸? 나 아침에 너 자고 있는 모습 보고 애랑 정말 똑같아서 또 한 번 반했잖아. 진짜 사랑해. 사랑? 지금 사랑한다는 말이 나와? 이거 완전 미친놈이네. 소름 돋아 진짜. 뭐? 미친놈? 소름? 야,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 어제 자던 중에 먹은 거 다 토해서 그거 치우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처음부터 염색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어. 네가 구토 묻은 채로 자면 찝찝할까봐 머리 감겨주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흑발로 변해있으면 좋아하지 않을까 싶더라. 그래서 염색약 사러 편의점까지 뛰어갔다 왔는데 이렇게나 미친놈 취급하면 기분 상하지. 전보다 더 A처럼 보이는 데다가 내가 직접 염색해줘서 미용실비도 굳었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난리야? 너 진짜 지금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모르나 본데 남의 머리 이렇게 함부로 염색하는 거 폭력이야. 내가 네 장난감이야? 내 머리를 왜 네가 마음대로 바꿔? 그것도 술 취해서 정신없는 사람을. 너 이러려고 어제 나보고 달리자고 했지? 술 좋아하지도 않는 애가 갑자기 술 먹자고 하더니 자기가 쏜다고 하는 것부터 수상했어. 너는 남친 소원 들어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 솔직히 머리 색깔 바꾸는 게 뭐 그리 힘들다 난리인지 그냥 염색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자꾸 A랑 비슷하게 염색하라고 해서 네가 거기에 노이로제 걸린 건 알겠는데 내가 얼마나 원하면 네가 싫다는데도 계속 저러겠어? 게다가 내가 뭐 너 망치려고 이래? A랑 더 닮으면 너도 좋고 나도 좋으니까 그런 건데 이렇게까지 고집 부려야겠어? 혹시나 내가 너한테 A 닮았다고 자꾸 그래서 질투하는 거야? 난 너밖에 없으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라면 진짜 걱정 안 해도 돼. 말이 안 통해. 난 너랑 사귀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당분간 연락하지 마. 뭐? 유나야, 그게 무슨 말이야? 헤어지겠다는 소리야? 몰라. 유나야!
유나야, 나랑 주말에 만난다고 해줘서 고마워. 이제 나랑 화해하는 거지? 솔직히 계속 나 차단할까봐 엄청 조마조마했거든. 글쎄, 일단 얼굴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확실하게 말하고 너한테 사과받고 싶어서 만나자고 한 거야. 당연히 사과해야지. 네가 그렇게 싫다는데 내가 억지로 염색한 거 정말 미안해. 진심이야? 그럼 진심이지. 주말에 얼굴 보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할게. 근데 있잖아, 혹시 주말에 둘이 보기 전에 내 친구들이랑 간단하게 점심 먹는 거 어때? 전부터 네가 내 친구들 왜 소개 안 시켜주냐면서 서운했었잖아. 너랑 연락 못한 며칠 사이에 이런저런 생각 많이 했는데 그것 때문에도 마음 많이 상했을 것 같더라고. 이 상황에서 굳이? 그리고 화해 먼저 하는 게 1순위 아닌가? 화해하기도 전에 무슨 친구들이랑 점심을 먹자 그래? 화해는 어차피 할 거고 앞으로 더 사이좋게 만나려면 내 친구들을 한번 만나봐야지. 그리고 너 염색하고 나서 더 A랑 비슷해져가지고 더 빨리 소개해주고 싶더라고. 내 친구들도 A 팬이거든. 그리고 이거 최근에 팬덤에서 난리난 A 착장 사진인데 이대로 입고 오는 건 어때? 옷? 그러고 보니 너 코도 조금 찝으면 좋겠는데 A가 코끝이 진짜 예술이거든. 뭐 성형은 꼭 하란 게 아니라 그냥 참고만 하라고. 뭐? 이젠 염색도 모자라 착장에 성형까지? 너 진심 대박이다. 지금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나 보구나. 내가 너랑 관계 명확히 하고 사과받으려고 만난댔지. 네 판타지 실현시켜주려고 만난다 했냐? 그리고 사진 보니까 옷도 다 명품인 것 같은데 내가 이런 걸 살 돈이 어딨어? 말을 왜 그렇게 해? 이렇게 입고 오면 나도 더 설레서 너랑 관계 회복도 빠를 텐데 그럼 이렇게 서로 기분 상할 일도 줄어들 거 아니야. 그리고 내 친구 만났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친구들한테 너 A 닮았다고 자랑 다 해놨는데 이번 기회에 남친 기 한번 살려주는 거지. 그리고 전부 다 똑같은 거 안 사도 돼. 재킷이나 가방만 맞춰도 티 안 낼걸?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아, 그러셔. 하긴 네가 주변에 내가 A 닮았다는 소리를 안 하고 다녔을 리가 없지. 그래, 네가 정 그렇게 원한다면 사진 보내준 대로 최대한 비슷하게 입고 가볼게. 근데 그날 내가 좋은 옷 입고 좋은 가방 메고 가는데 네가 평소대로 입고 오면 나랑 좀 안 어울릴 것 같거든? 그러니까 너도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 참고해서 착장이랑 머리 비슷하게 하고 오는 건 어때? 이 사람 내가 한창 요즘 빠져있는 남돌 B인데 너도 이대로 입고 와. 난 늘 이런 스타일 가진 사람 만나는 게 꿈이었거든. 이번 기회에 너도 B처럼 스타일 바꾸면 더 좋고. 뭐? 나보고 B처럼 입으라고? 저 사람 명품이 휘감고 있는데? 게다가 난 머리도 많이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이러면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 너는 뭐 돈 안 들어? 재킷이랑 가방만 맞춰도 될 것 같다고 했지만 그거 두 개만 해도 몇백은 될걸? 그래도 네가 그렇게 원한다니까 내가 맞춰준다잖아. 근데 넌 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못해주는데? 싫으면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할 거니까. 아니 그게 내가 최근에 적금 통장을 새로 만들어서 아무튼 나는 이번엔 안 될 것 같으니까 유나 너라도 일단 H랑 입고 와주면 안 돼? 그렇게 해주라. 응? 싫다니까? 너 또 맨날 입던 후줄근한 옷 입고 올 텐데 명품 입은 나랑 안 어울리잖아. 그리고 나만 명품 입고 너는 추리한 옷 입으면 내가 네 등골 빼먹는 김치녀인 줄 알 거 아니야? 난 내 소중한 남친 친구들한테 그런 오해 사고 싶지는 않네? 그러니까 우리 둘 다 평소처럼 입고 가든 아니면 둘 다 명품 휘감고 가든 둘 중 하나로 결정해. 알았어. 그럼 일단 이번에는 그냥 평소대로 입고 가자. 대신 다음에는 꼭 A처럼 입고 오기다. 그건 네가 하는 거 봐서. 너 얘기 끝났지? 약속 장소랑 시간 정해지면 알려줘. 나 할 일이 있어서 가볼게. 알았어. 유나야, 내 지갑에 B 사진을 왜 넣어놨어? 그거 이제야 봤어? 나 그거 네 지갑에 넣어놓은 지 한참 됐는데. 지난 주말에 너랑 네 친구들 만날 때 넣어놨었어. 그거 보고 B랑 좀 닮으라고. 너도 나 애랑 더 닮으라면서 맨날 지겹게 잔소리해댔잖아. 그래서 이제 내가 요즘 애랑 닮았다는 소리 진짜 지겹도록 듣거든? 네 잔소리 효과인가 싶어서 나도 너처럼 해보려고 네 지갑에 포카 넣어놨지. 그거 하루에 한 번씩 보면서 마음에 새겨. 네 여친 이상형은 B라는 거 말이야. 야, 넌 왜 이딴 걸 넣어놔서 사람 무안하게 해? 친구들이랑 같이 있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노출있는 사진이라서 애들이 놀리잖아. 그리고 네가 B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그 사람 스타일은 내 취향이랑 전혀 달라. 머리도 마음에 안 들고 옷도 좀 중2병 같잖아. 너 지금 내 체에 욕하니? 나도 A 별론데 네가 맨날 좋다고 해서 단 한 번도 험담한 적 없는데. 그리고 내 남친이면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난 너 때문에 머리 염색까지 당한 거 알지? 그럼 너도 그 정도에 걸맞은 성의를 보여야지. 아님 내가 너도 자는 동안 머리 염색시켜줄까? 이왕이면 B처럼 복근도 만들면 어때? 너 맨날 운동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밀었지? 내가 B 복근 사진 보내줄 테니까 사진 보고 자극받아서 이참에 운동 시작하면 되겠다. 진짜 자꾸 B 얘기할래? A는 A고 B는 B지. 그리고 내가 너 A랑 비슷하게 꾸미고 다니라고 한 건 네가 A랑 닮았으니까 그런 거잖아. 난 심지어 B랑 코딱지만큼도 안 닮았는데 머리랑 옷 바꾼다고 뭐가 달라져? 짜증나게 하지 말고 B 얘기 좀 그만해. 서진이 삐졌네? 알았어. 내가 그럼 사과하는 의미로 내가 콘서트 티켓 쏠게. 이번에 B가 잠실에서 콘서트 하거든. 내가 티켓팅 해놓을 테니까 넌 몸만 와.
아 진짜 야 너 누구 놀려? 지금 일부러 이러는 거지? 내가 A처럼 되라고 이것저것 시키게 그렇게 억울하고 분했어? A랑 비교당해서 기분 나쁘다고 하면 될 것이지 이딴 식으로 찌질하게 굴 건 또 뭔데? 너야말로 B랑 비교당해서 열폭하는 것 같은데? 네 입으로 말했잖아. A랑 나는 닮기라도 했지만 B랑 너는 닮은 구석 하나도 없다고. 그럼 A 닮은 여친 둔 평범한 남자인 거에 감사하면서 지낼 것이지. 뭐 이렇게 요구가 많은데? 앞으로 내 앞에서 한 번만 더 A 얘기 꺼내봐. 그럼 나도 B 얘기 지겨울 때까지 할 거야. 아우 진짜 됐으니까 얘기 그만해. 서준아, 뭐해? 우리 오늘 저녁 먹고 나서 잠깐 볼 수 있어? 나 너한테 줄 선물이 있거든. 응? 갑자기 웬 선물? 요즘 왜 이렇게 잘해줘? 나한테 B랑 비교하면서 갈군 거 미안하다더니 진짜 진심이었나 보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연예인 때문에 엄청 싸웠는데 이럴 때 보면 싸운 게 거짓말 같아. 그러니까 너는 B가 아닌데 내가 너무 강요한 것 같더라. 아무튼 그땐 내가 참 미안했어. 어쨌든 저녁에 잠깐 나올 수 있지? A에 관련된 선물이니까 꼭 나와. A에 관련된 거라고? 뭔데? 설마 네가 얼마 전부터 사고 싶다고 했던 굿즈인가? 나 너무 기대돼서 못 기다리겠어. 지금도 괜찮은데 그냥 지금만 할까? 지금? 그럼 너 충격 많이 받을 텐데? 너 맨날 저녁 먹으면서 A 유튜브 보잖아. 그래서 일부러 기분 좋을 때 만나려고 저녁 먹고 나서 만나자고 한 건데? 응? 충격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선물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충격받나? 궁금해? 그렇게 궁금하면 그냥 지금 줘야겠다. 우리 헤어지자. 이 말이 내가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뭐라고? 헤어지자고? 그리고 그게 선물이라니? 애랑 관련이 있다며 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뭐 헷갈리게 말한 거 있나? 너무 명확한데 왜 못 알아들어? 우리 헤어지자고. 그리고 애랑 관련 있는 거 맞아. 네가 애랑 나 비교하면서 징징대는 거 지겨워서 헤어지는 거거든. 그리고 내가 최근에 B 닮은 사람을 알게 됐거든? 근데 그 사람이 호감 표시하길래 너랑 헤어질 마음이 더 굳어졌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어? 그리고 B 닮은 사람이라니 너 그 사람이랑 바람이라도 피운 거야? 요 며칠간 여기저기 조언도 구하고 진지하게 우리 관계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너랑 더 이상 만나는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미쳤다고 A한테 미쳐서 여친 염색시키고 성형에 착장까지 강요하는 놈한테 더 이상 시간 쓸 이유가 없잖아? 그리고 B 닮은 사람이 먼저 나한테 호감 표시하는 거지 아직 사귀는 건 아니야. 아직은. 나 그 사람이랑 진짜 잘해보고 싶거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각자 갈 길 가자. 너도 나랑 헤어지면 나보다 A 더 닮은 사람 사귀든 아니면 그럴 리 없겠지만 A랑 사귀든 할 거 아니야. 안 그래? 너 어떻게 나한테 이래? B 닮았다고 겨우 호감 표시 정도 한 남자한테 간다면서 나랑 헤어지자고 할 수가 있어? 이건 상도덕에 어긋나지. 상도덕? 넌 그럼 뭐 상도덕에 맞아서 여자친구 강제로 염색시켰냐? 그동안 네가 만나고 싶었던 건 A지 내가 아니잖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너도 나보다 더 A 닮은 여자 만나면 그럴 거 아니야. 게다가 내가 애랑 닮기 싫다고 난리인데 네가 나랑 계속 사귈 필요가 있을까? 난 내일 다시 금발로 염색하려고 미용실도 예약해놨거든. 너도 내가 A가 되지 않는 이상 계속 귀찮게 할 테고 나도 네가 B랑은 코딱지만큼도 안 닮아서 계속 아쉬울 텐데 그냥 각자 원하는 이상형한테 가면 되잖아. 왜? 설마 이제 와서 나 놓치기 아쉬워서 이래? 그럼 있을 때 잘하지. 왜 미친놈처럼 남의 머리카락을 염색하고 난리래? 뭐? 염색을 했다고? 그 머리 내가 얼마나 힘들게 염색했는데. 야, 너 나랑 헤어질 거면 내가 그동안 너한테 선물해준 거 다 도로 내놔. 내가 A가 한 거랑 똑같은 거라고 선물해줬던 머리핀이랑 옷, 에어팟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돌려내라고. 네, 이럴 줄 알았지. 역시 여자의 쪽이 무섭다니까. 네가 그럴 줄 알고 이미 네가 준 거 대부분 다 보내놨어. 네가 찌질이처럼 선물 준 거 생색낼 때마다 나중에 헤어지면 다 돌려달라고 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였네. 너 같은 놈이랑 사귄 나 자신이 너무 쪽팔린다 진짜. 선물은 택배로 오전에 보냈으니까 이틀이면 갈 거야. 근데 말했다시피 전부는 아니거든? 계산 틀리다고 열받지 마. 네가 전에 A 착장 그대로 입으라고 해서 싸우고 난 뒤로 하도 징징대길래 명품 재킷 하나 산 거 기억나지? 그거 네가 그동안 준 선물 다 대판돈 보태서 산 거거든? 그래봤자 얼마 안 돼서 절반은 내 돈 들여 산 거지만 네가 하도 짜증나게 해서 내 맘에 들지도 않는데 산 거라 꼴 보기 싫어서 보내는 거니까 그냥 너 가져. 아무튼 택배에 그 재킷 하나 들어가 있을 거니까 열어보고 너무 놀라지 말라고. 뭐라고? 네가 좋아서 그 옷 산 거잖아. 그래놓고 왜 그 옷을 보내? 내가 준 선물들 다시 다 되찾아오든 전부 새로 사든 난 모르겠으니까 다 돌려달라고. 내가 분명히 그거 사기 싫다고 했다. 근데 네가 살 때까지 계속 조를 거라며. 네가 주둥아리 계속 놀리는데 내가 어떻게 안 사? 짜증나 죽는 줄 알았잖아. 그리고 그 옷 환불값 생각하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돈 내놔야 하거든. 그러니까 입 닥치고 그냥 받는 게 어때? 너 두고 봐. 나 이렇게 모욕한 거 후회하게 될 거야. 너 한 번만 더 내 근처에 얼쩡되면 접근 금지 명령 신청할 거야. 안 되면 경찰서에 민원이라도 넣을 테니까 평생 후회할 일 만들고 싶으면 그렇게 해보든가. 이만하면 더 할 말 없겠지? 너랑 얘기하니까 진짜 기 쪽쪽 빨린다. 나 태어나서 지금까지 제일 잘한 일이 너랑 헤어진 거라 축하주 한잔 하러 가야 되거든? 잘 지내고 다신 보지 말자. 아이씨. 야, 이유다. 동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연락했는데 통화가 안 되네. 메시지 보면 답장 부탁해. 형님 죄송해요. 친구랑 얘기하다가 폰을 못 받네요. 아니 근데 이게 얼마만이에요? 아주버님이랑 이혼하시고 처음 연락하는 것 같은데.
그러게, 오랜만이다. 그건 그렇고 갑자기 어쩐 일로 연락하셨어요?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동서 혹시 인스타에? 인스타? 하긴 하죠. 근데 그건 왜... 내가 최근에 인스타를 시작했는데 추천에 떠서 보게 된 게시물이 있거든? 자기가 이혼한 과정을 일기처럼 써놨더라고. 근데 쭉 읽다 보니 내 얘기랑 너무 비슷한 거야. 그래서 그 글 쓴 계정을 훑다가 아이디에는 숫자 4자리를 발견했는데 너무 익숙한 게 혹시나 하고 캘린더 뒤져봤더니 동서 생일과 일치하더라. 그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뭐죠? 혹시 그 계정주 동서 아니야? 만약 아니라면 오해해서 정말 미안해. 나도 물어볼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계속 마음에 걸려서 물어보는 거야. 듣자 하니까 뭔 소리예요, 형님. 제가 그런 걸 SNS에 왜 올리겠어요. 전국 팔도에 한나라한시에 태어난 사람이 한둘이겠냐고요. 그러니까 아이디에는 숫자랑 제 생일이 겹치는 건 우연일 수 있죠. 그리고 사람 인생사 다 거기서 거기라고 이혼 얘기도 비슷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이디에 있는 숫자로 의심한 건 미안한데 내 이혼 풀스토리 다 알고 있는 사람은 가족들이랑 친한 친구들 그리고 전 시댁 식구들밖에 없어서 그래. 게다가 내용이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내 얘기랑 똑같아. 그러니까 기분 나쁘겠지만 동서가 이해 좀 해주라. 응? 이해는 무슨 이해요? 가만히 잘 있다가 하루아침에 남의 이혼사 전 세계 사람들 다 보는 SNS에 까발려버린 쓰레기가 됐는데 제가 부처도 아니고 그냥 넘길 수 있을 줄 아세요? 다시 한번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동서. 형님도 모르게 말씀하신 사람들 왜 다른 사람한테 이혼 얘기 떠벌려놓고 기억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야. 내 성격상 가족 외에 정말 친한 친구 몇 명 제외하곤 속마음 안 털어놓거든. 그럼 그거네요. 자의식 과잉. SNS 둘러보다 단순히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게시글 가지고 본인 얘기랑 똑같니 뭐니. 무슨 세상이 형님 중심으로만 돌아가는 줄 아세요? 동서, 많이 화난 건 잘 알겠는데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나도 고민 많이 하고 물어보는 거라 했잖아. 그리고 동서 역시 내 상황이었으면 자연스럽게 동서 생각나지 않겠어? SNS 능숙하게 다루는 나이인데다가 내 이혼 과정 다 알고 있고 심지어 아이디에 들어간 숫자가 생일과 일치하잖아. 그리고 정황이 이렇다 해도 동서가 아니면 떳떳하게 아니라고 말하면 되지. 왜 이렇게 버럭 화부터 내? 이렇게 화내는 게 더 의심되는 거 알아? 제가 언제 화냈다고 그래요? 형님이 하도 말도 안 되는 걸로 의심하니 당황하고 어이없어서 그렇죠. 사과하던 사람은 어디 가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동서가 이렇게까지 아니라고 하니까 믿을게.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 됐어. 이미 기분 다 망쳐놓고 무슨. 여기서 더 대화 이어갔다간 험한 말 나올 것 같으니까 답장도 하지 마세요. 동서, 저번에 그 글도 그렇고 어제 쓴 글도 그렇고 역시 동서 계정 맞는 거지? 확실한 증거도 있으니 발뺌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뭐야, 한동안 잠잠하더니 왜 또 난리예요? 이혼 한 번 하니까 미친 거야 뭐야. 끝까지 아니라고 하시겠다. 이거 어제 올라온 게시물인데 읽어봐. 이혼 전 전 남편이 술 마시고 행패 부려서 동서네 집으로 피신했다는 내용 보이지? 이건 동서랑 나만 하는 내용이잖아. 근데 어떻게 저기에 그 내용이 이리도 적나라하게 적혀있을까? 이건 동서가 아니면 말이 안 되잖아. 내 말이 틀려? 뭐래? 저만 아는 거 확실해요? 형님 친구분들 중 한 명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님 저 말고 다른 시댁 식구 중 한 명일 수도 있고요. 내가 그날 다른 곳도 아닌 동서네에 간 이유는 서방님이 그날 지인 장례식장에 가서 동서 혼자 있었기 때문이잖아. 게다가 시부모님이랑 서방님이 알면 당연히 불편할 만한 얘기인데 굳이 내가 그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말했을까봐 이제 그만. 솔직히 실토해. 여기서 더 거짓말하면 나 진짜 동서 용서 못할 것 같으니까. 아니 그게 그러니까 말 더듬지 말고 확실히 말해. 맞아 아니야? 동서 맞지? 맞긴 한데 가명 썼고 누군가를 특정할 만한 정보도 안 썼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되긴 뭐가 돼. 당사자인 내 얘기를 허락도 없이 공개된 SNS에 퍼뜨렸잖아. 제정신이야?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벌인 건데? 형님이 잘 모르시나 본데요. 요즘 인스타 같은 SNS 쌀만 잘 풀면 몇만 팔로워는 우습게 늘어요. 게다가 몇만만 돼도 협찬 여러 개 딸 수 있는데다 여기서 운만 더 따라주면 유명세 치러서 돈 좀 짭짤이 만질 수 있다고요. 뭐? 진짜 황당하다 황당해. 그럼 지금 인플루언서를 노리고 남의 상태를 아무렇지도 않게 팔아먹었다 이거네? 그리고 멀쩡히 회사 잘 다니고 있으면서 뭔 인플루언서 타령이야 대체? 요즘 회사가 얼마나 도둑놈들인지 하나같이 제 능력만큼 연봉 안 쳐주고 싸게 일 많이 시키려고 혈안이에요. 그래서 부업이나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건데 사람들 반응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형님도 댓글 봐서 알죠? 사람들 도파민 터진다 꿀잼이다 막 난리 난 거. 여기서 진짜 더 잘하면 대박 터진다니까요? 작작해 진짜. 아무리 유명해지고 싶다고 해도 남의 개인적인 얘기를 공개된 SNS에 쓰면 돼? 게다가 본인 얘기인 것처럼 썼던데 그건 팔로워들 속이는 거잖아. 동서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으면서 왜 어린애처럼 철없이 굴어?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제가 사과드리면 되잖아요. 지금까지 뻔뻔하게 나 몰라라 했으면서 이제 와서 사과? 그럼 이제 와서 어쩌라고요.
뭐 형님 찾아가서 무릎이라도 꿇을까요?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딱 하나야. 나 동서랑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서로 얼굴 붉히고 싶지 않거든? 여기서 멈추면 더 이상 나도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더는 글을 올리지도 말고 이미 있는 것도 다 삭제해.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마.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바로 다 삭제를 해. 지금도 하루가 다르게 팔로워 쭉쭉 오르고 있는데. 그럼 가족들한테 다 까발려줘? 내가 내 전 남편 가족들이라고 못할 것 같아? 알겠어요 알겠어. 그만할게요. 그만하면 되잖아요. 정리 확실히 하고 나한테 확인받아. 알겠어? 네. 동서 대체 뭐 하는 거야? 내가 분명 정리 확실히 하고 확인 받으랬지? 근데 며칠 동안 연락 없는 건 둘째치고 혹시나 하고 다시 그 계정 들어가 보니 아직도 계속 업로드하고 있더라? 안 그래도 슬슬 연락하시겠거니 했네요. 처음엔 다 지우려고 했는데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팔로워가 장난 없다 보니까 자꾸 망설여지더라고요. 물 들어올 때 너 적으라는데 저것들 다 지우면 지금 팔로워들 다 빠져나갈 테고 그럼 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이걸로 돈 좀 만지게 되면 형님한테도 꼭 사례할 테니까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뭐? 사례? 그래도 저 형님한테 된통 혼난 뒤론 장소나 시간 같은 세부적인 디테일 더 신경 쓰고 있어요. 이 정도면 티 안 나잖아요. 동서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난 내 이혼 얘기가 남들 안주거리가 되는 것도 싫고 그걸로 동서가 돈 버는 것도 싫다고. 진짜 형님 저도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뭐 주인공병 같은 거 있으신 건 아니죠? 주인공병? 아니 말만 들으면 무슨 제 팔로워들이 글만 읽고 주인공이 형님인 거 알아낼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요. 혹시나 하고 말씀드리는데 그 사람들 형님한테 관심 1도 없어요. 게다가 형님 이혼설 아는 사람 그렇게 많지도 않다면서요. 그럼 그거를 100명이 읽든 1000명이 읽든 형님한테 피해가는 건 하나도 없는 건데 왜 자꾸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구시는 건데요? 이게 아주 터진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짓거리네? 지금 사람들이 나인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SNS에서 그 얘기가 떠도는 게 싫은 거라고. 그리고 넌 이렇게 남의 얘기 팔아먹고 유명해지고 싶니? 나한테 주인공병이라고 하는데 너야말로 제정신 아니야, 알아? 그냥 제가 본인 얘기로 유명해지는 게 싫으신 거겠죠. 나중에 저 유명해지면 그거 사실 본인 얘기라고 뒤늦게 나타나서 숟가락 얹지 마시고 그냥 지금 협조하는 게 어떠세요? 도란니 진짜? 사람이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요? 잘 되면 둘 다 돈맛 좀 볼 수 있는데. 이제 와서 든 생각인데 아주버님이 왜 형님이랑 이혼하셨는지 알 것도 같네요. 이렇게 성미가 유연하지 못해서야 숨 막혀서 살겠나요 뭐? 네가 뭔데 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 너 진짜 나랑 진흙탕 싸움하고 싶어서 환장했지? 예.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어디 맘대로 해보시든가요. 두고 봐 너.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 얼마든지. 동서는 그 뒤로도 계속 제 경고를 무시하고 저의 이혼설을 본인 이야기인 것처럼 지속적으로 업로드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 얼굴에 침 뱉기이다 보니 함부로 나서기 망설여졌지만 동서가 막 나가는 모습에 저 역시 이판사판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제 인스타 SNS 계정에 동서 계정을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썰 도용을 알리는 댓글을 달았고 염치불구하고 처방님께 연락해 동서의 만행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법적 절차까지 준비하기 시작했죠. 형님, 대체 뭐하는 짓이세요? 왜 그딴 댓글을 달아서 사람들이 의심하게 만드냐고요? 그리고 게시물 올라오는 족족 신고한 거 다 형님이죠? 이렇게 유치하게 회방 놓는 거 보니까 정말 제가 잘 되는 꼴이 상당히 배 아프신가 봐요? 동서. 안 그래도 연락하려고 했는데 잘 됐다. 확인해봤는데 게시글 전부 비공개로 돌려놨더라. 딴소리 말고 제 말에 대답하세요. 딴 댓글은 왜 달고 그리고 왜 남편한테까지 연락해서 쓸데없는 말하고 난리냐고요. 사람이 어쩜. 내가 동서처럼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있는 사실 그대로 댓글로 단 거잖아? 그리고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도용한 글이니까 당연히 신고하는 게 맞지 않겠어? 서방님한테 알린 것도 마찬가지야. 전 남편이랑 안 좋게 이혼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연락 못할 건 없잖아? 내가 대놓고 이 얘기가 형님 얘기라고 써붙인 것도 아닌데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사람을 궁지에 몰아요? 게시물 신고하고 댓글 단 것까진 그렇다 쳐. 그걸 남편한테 말해서 시댁 식구들 귀에까지 들어가게 하면 어쩌냐고요. 쪽팔려 진짜. 이게 끝까지 지 잘못 인정 못하고 큰 소리네? 지금 네가 그딴 개념 없는 소리나 짓거릴 때니? 싹싹 빌면서 용서해달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아니 제가 왜 용서를 빌어요? 정말. 네가 지금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모르는 것 같아서 말해주자면 나 너 고소할 거야. 방금 변호사랑 상담하고 왔는데 사칭이든 명예훼손이든 다 좋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너 처벌할 수 있게 해달랬거든? 아니 처벌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남들 앞에서 쪽팔릴 일 정도 만들어주고 싶다고 했더니 그 정도는 쉽다더라? 뭐라고요? 고소? 왜? 내가 한때 형님 동서하던 사이라고 못할 줄 알았니? 뒤늦게 증거 인멸하느라 고생하지 마. 나 그동안 너랑 대화한 거 다 캡처해서 넘겼고 네가 그동안 SNS에 올려놓은 게시물들도 다 캡처해서 넘겼으니까 소용없을 거거든. 그 외에도 어떻게든 머리 잘 굴려서 네가 나 이용해 먹은 거 증명할 자료 만들어낼 거야. 아니 형님 뭐 이런 일 가지고 고소까지 왜 이러세요 정말. 장난친 거에 죽자고 달려들면 되나요? 어쨌든 게시물 다 비공개로 전환했으니까 된 거잖아요. 네?
태도가 바로 돌변하네. 왜? 고소한다니까 무섭니? 하나도 안 무서우니 맘대로 해보라면서. 그건 네 말대로.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해보자. 나 진짜 이 악물고 할 거니까 너도 각오하고 있어야 돼. 나야 이혼까지 한 마당에 이럴 게 뭐가 더 있겠냐만. 넌 남편도 있고 토끼 같은 자식들도 있는데다 직장도 꽤 좋은 데 다니잖아. 만약에 이거 소문이라도 나면 좀 피곤해지겠다 너. 그럼 조만간 또 연락할 테니까 그동안 잘 지내 동서? 잠깐만요,